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유엔군 대여금이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 상환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 원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950년대 한국 경제에서 무역의 수지, 그 중에서도 정부거래, 즉 유엔군 관계 외환 수입이 매우 중요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그림은 1952년에서 1960년까지 한국 경제에 공급된 외환액을 재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에 공급된 외환액은 총 30억 6,400만 달러였습니다. 이 중에서 무역의 수입을 통해 공급된 외환은 6억 5,600만 달러로 전체의 21%를 차지하였고, 수출을 통해 공급된 외환은 이것보다 훨씬 적어 2억 2,500만 달러로 전체의 7%를 차지하는 데 불과하였습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기간에 가장 많은 외환을 공급해 준 것은 외국 원조였는데, 이것은 21억 8,200만 달러로 전체의 71%를 차지하였습니다. 1950년대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외환 수입원은 외국 원조였던 것입니다. 이 표는 1950년대 한국 경제에 제공된 원조를 원조 기구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기간 동안에 한국에 제공된 원조는 총 24억 2,800만 달러였습니다. 이것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1950년에는 5,400만 달러로 가장 적었다가 그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1953년에는 1억 9,400만 달러였고 1957년에는 3억 8,300만 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많은 원조가 제공된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후 원조는 감소하였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조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는 특징 하나는 다양한 원조 기구에 의해 원조가 제공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에 제공된 원조는 시기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했습니다. 처음 ECA, 즉 경제협조처 원조가 제공되던 1950년에는 경제부흥 원조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활발하면서 전재민이나 피난민들의 고난, 질병 등을 구제할 목적에 구호 원조가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구호 원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원조는 크릭, 즉 민간 구호 원조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크릭 원조는 전쟁 중인 1951년에 9,700만 달러, 1952년에 1억 5,900만 달러, 1953년에 1억 5,900만 달러로 한국전쟁 기간에 가장 많이 제공된 원조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종결되어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시설의 재건 및 부흥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크릭 원조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대신에 경제부흥 원조의 성격을 갖는 웅크라 원조와 ICA 원조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에 제공된 원조는 구호 원조보다 경제부흥 원조가 더 많았습니다. 크릭 원조로 도입된 금액은 4억 8,300만 달러였는데 웅크라와 ICA 원조로 도입된 금액은 17억 900만 달러였습니다. 둘째, 한국의 원조를 제공한 국가가 어디였는지가 중요합니다. 1948년 12월에 경제원조협정이 체결되고 주한경제협조처가 설립된 1949년 직후의 원조는 미국이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유엔군을 결성하여 전쟁에 참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조도 유엔을 통해 제공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호 원조인 크릭 원조는 유엔군 사령부 주도로 제공되었고 1950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 유엔 한국재건단 웅크라가 설립되어
경제 부흥 원조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엔을 통해 원조를 제공할 경우 유엔 회원국의 적극적인 자금 출연이 필수적인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 재건을 우선했기 때문에 자금 출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사실 크릭 원조의 97%와 웅크라 원조의 70%는 미국이 출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유엔을 통한 원조에서 미국 주도의 원조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ICA는 미국 주도의 원조를 상징하는 미국 정부 산하의 원조 기구였습니다. ICA 원조는 15억 8,700만 달러로 1950년대에 제공된 원조액의 65%를 차지하여 가장 중요한 외환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조와 환율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0년대에 제공된 원조의 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해외 원조는 공적 개발 원조, 즉 Official Development Aid라고 하여 양어성 차관과 무상 원조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어성 차관과 무상 원조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상환의 의무 여부입니다. 즉 양어성 차관은 일반 상업 차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원국에 제공되지만 일반 차관과 마찬가지로 상환의 의무가 있는 반면에 무상 원조는 상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양어성 차관과는 구분됩니다. 그런데 1950년대 한국 경제에 제공된 원조는 전부 무상 원조였다는 점은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 정부가 이러한 무상 원조의 대부분을 제공해 주었는데 이 원조 자금은 미국 국민이 납부한 세금, 즉 재정자금으로 조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에 무상 원조를 무한정 제공해 줄 수 없었고 더욱이 미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원조 제공 목적과 그것의 효율적인 이용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는 경제 부흥보다 경제 안정을 원조 제공 목적으로 채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는 원조 물자를 소비재 중심으로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는 한국 국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 안정을 위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필수 물자를 도입하거나 그것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원료 등을 공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원조 자금을 이용하여 전쟁으로 파괴된 기존 산업시설은 물론 재건 과정에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산업의 건설 및 육성도 달성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설재 중심으로 원조 물자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대충자금 적립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외원조법에 따르면 미국의 무상원조를 받는 수원국은 그것을 유상으로 판매해야 하며 이렇게 판매하여 적립된 현지 통화를 대충자금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으므로 미국에서 제공하는 원조에게 상응하는 대충자금을 적립해야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환율이었습니다. 가령 미국에서 1억 달러의 무상원조를 한국 정부에 제공했다고 가정할 때 이때 적립되는 대충자금 규모는 환율이 낮을수록 적어지고 반대로 환율이 높을수록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에 대한 목표가 달랐던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적용하려는 환율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경제 안정을 목표로 책정했던 미국 정부는 높은 환율을 적용하여 시중 통화를 최대한 흡수하여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 부흥을 목표로 책정했던 한국 정부는 낮은 환율을 적용하여 민간 기업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이런 이유로 환율을 둘러싸고
한미 정부는 계속 갈등을 빚었습니다. 물론 환율 수준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원조로 어떤 물자를 도입할 것인가, 적립된 대충 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등과 연결되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1950년대 한미 정부 갈등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제공된 원조 전체를 놓고 볼 때 원조 자금을 이용하여 도입된 물자는 소비재가 70%, 시설재가 30%였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원조는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시설과 사회 간접 자본을 재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조는 미국의 재정자금으로 조성되어 무한정 공급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 자금으로 도입되는 물자도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했으며 게다가 원조에게 상당하는 대충 자금을 적립해야 하는 등 많은 제약이 따랐던 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상의 외환 공급 방식의 특징이 1950년대 환율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